고금리 시대에는 돈이 더 까다롭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산 격차도 더 빨리 벌어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드래곤 불리온입니다. 여기서 볼 건 하나입니다. 고금리는 모두에게 같은 충격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비용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은 힘들어져요. 이미 현금과 자산이 있는 사람은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이 차이가 주식과 부동산을 가릅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성장 차이도 여기서 갈립니다. 복잡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돈이 비싸질수록 시장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증거가 있는 자산은 살아남습니다. 증거가 약한 자산은 더 오래 소외됩니다. 조건은 여기서 갈립니다. 현금 흐름이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현금 흐름이 없으면 금리가 리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수익률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의 가격이 자산을 어떻게 가르는지 보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투자 사회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월급과 예금이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주식과 부동산이 생활의 일부가 됐습니다. 문제는 투자가 쉬워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참여자는 늘었습니다. 하지만 난이도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좋은 장에서도 모두가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오르는 자산을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버틸 현금도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상승장에서도 계좌는 조용합니다. 하락장에서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투자 사회는 기회이면서 격차 확대 장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조건을 하나 더 보셔야 돼요. 투자 기간을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좋은 종목도 오래 못 들고 갑니다. 반대로 현금이 있으면 흔들림을 기회로 봅니다. 이게 같은 시장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투자가 일상화될수록 늦은 추격도 늘어납니다. 남이 번 뒤에 들어가면 가격이 이미 높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항상 같이 가지 않습니다. 주식에서 돈이 빠지면 부동산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 그 흐름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신규 공급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간다고만 보면 안 됩니다. 좋은 신축은 주변 가격을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위치와 상품성이 큽니다. 주식은 더 냉정합니다. 시가총액은 기대를 먼저 반영합니다. 그 기대가 이익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빠르게 식습니다. 여기서 투자 방식이 갈립니다. 부동산은 입지와 대체 불가능성을 보시면 됩니다. 주식은 매출, 마진, 현금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둘 다 가격이 아니라 증거가 먼저입니다. 한국의 성장을 근면성실만으로 설명하면 부족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노력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유동성도 컸습니다. 근본 이제가 깨진 뒤 신용화폐가 빠르게 커졌습니다. 달러 유동성은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 시기에 한국은 산업화를 밀어붙였습니다. 자본을 더 빨리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수출 기업은 더 큰 시장을 만났습니다. 반도체와 제조업도 그 흐름 안에서 컸습니다. 이걸 알아야 다음도 보입니다. 성장은 노력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돈의 가격, 환율, 신용, 글로벌 수요가 같이 맞아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신용은 성장을 앞당깁니다. 하지만 금리는 그 성장을 다시 검사합니다. 조건은 명확합니다. 빌린 돈보다 벌어들이는 돈이 빨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은 부채 부담으로 바뀝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더 금융화된 시대에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확장 속도는 더 빨랐습니다. 부동산과 지방정부 재정이 성장 엔진이었습니다. 토지와 부동산이 자금 조달의 기반이 됐습니다. 그 돈으로 기업 투자와 인프라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저금리에 강합니다. 고금리에는 약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꺾이면 담보 가치가 흔들립니다. 지방정부 재정도 같이 압박을 받습니다. 위안화 방어까지 필요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금리를 낮추면 자본 유출이 걱정됩니다. 금리를 올리면 부채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게 중국 리스크의 핵심입니다. 고금리는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환경입니다. 이때 강한 화폐를 가진 쪽이 유리합니다. 달러를 가진 미국은 버틸 힘이 큽니다. 하지만 미국도 공짜로 버티는 건 아니에요. 단기채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장기채를 팔려면 큰 매수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국은 예전만큼 여유롭지 않습니다. 일본도 자국 금리 정상화를 봐야 해요. 엔캐리 자금이 흔들리면 글로벌 유동성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미국 부채 리스크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장률이 버티면 넘어갑니다. 성장률이 꺾이면 금리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 AI 인프라는 지금 가장 강한 성장 축입니다. 엔비디아, 메모리, 데이터 센터가 시장을 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이 흐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AI 투자도 돈을 빌려서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와 부지와 장비를 먹습니다. 반도체 주문도 막대한 선투자를 요구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같은 매출을 기대해도 조달 비용이 커집니다. 그래서 AI라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이익이 바로 보이는 기업이 먼저 갑니다. 스토리만 있는 기업은 뒤로 밀립니다. 여기서 주식시장에 선별이 생깁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현금이 무기입니다. 현금이 있으면 좋은 자산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좋은 자산도 팔아야 합니다.
이 차이가 격차를 만듭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은 담보와 신용이 있습니다. 기회가 오면 더 쉽게 움직입니다. 자산이 없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 사회에서는 교육보다 구조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버틸 현금이 있는지, 어떤 환율과 금리에서 흔들리는지, 이 세 가지가 격차를 결정합니다. 조건을 숫자로 바꿔보면 더 쉽습니다. 이자 비용보다 수익률이 높아야 합니다. 월 현금 흐름이 버텨줘야 합니다. 환율이 흔들려도 매도를 강요받지 않아야 합니다. 리스크는 반대입니다. 좋은 자산을 갖고 있어도 현금이 마르면 팔게 됩니다. 그때 시장은 싸게 사는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첫째, 돈의 가격을 먼저 보셔야 돼요. 금리가 오르면 약한 자산이 먼저 밀립니다. 둘째, 자산의 증거를 보셔야 합니다. 매출, 마진, 현금 흐름이 없으면 조심해야 돼요. 셋째, 환율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600원에 가까워지면 정책 부담이 커집니다. 넷째, 중국과 일본 자금 흐름도 보셔야 돼요. 중국 부동산과 위안화가 흔들리면 한국도 영향을 받습니다. 일본 금리와 엔캐리도 글로벌 유동성의 변수입니다. 다섯째, 현금을 포지션으로 보셔야 돼요. 현금은 쉬는 돈이 아니에요. 다음 기회를 살 권리입니다. 부동산은 주식보다 느리게 움직입니다. 거래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출과 세금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격 반응이 한 박자 늦습니다. 주식은 기대가 바뀌면 바로 움직입니다. 부동산은 거래가 실제로 붙어야 움직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타이밍을 헷갈립니다. 금리가 오르면 매수자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립니다. 월 이자 부담이 바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규제가 풀리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입지가 좋은 신축은 더 빨리 반응합니다. 주변 구축 가격도 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조건은 분명합니다. 거래량이 붙어야 합니다. 전세와 월세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면 속도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뉴스보다 거래를 봐야 합니다. 주식은 훨씬 빠릅니다. 시가총액이 먼저 기대를 반영합니다. 좋은 기업도 가격이 비싸면 위험합니다. 싸 보이는 기업도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얼마나 올랐느냐가 먼저가 아닙니다. 왜 이 가격을 받느냐가 먼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증거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설비 투자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먼저 보는 겁니다. 반대로 실적 없는 테마는 다릅니다. 이야기는 좋아도 현금 흐름이 없으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시장은 더 빨리 버립니다. 여기서 기준은 단순합니다. 매출이 늘어나는지 보세요. 마진이 좋아지는지 보세요. 현금 흐름이 따라오는지 보세요. 이 셋이 없으면 비중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신용화폐 시대에는 성장이 빨라집니다. 돈을 먼저 빌려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그 흐름을 탔습니다. 중국은 더 큰 규모로 그 흐름을 탔습니다. 하지만 빌린 돈은 금리에 민감합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확장이 쉬워요. 금리가 높아지면 구조가 드러납니다. 수익성이 약한 투자는 바로 압박을 받습니다. 부동산 담보도 다시 평가됩니다. 기업 부채도 더 무겁게 보입니다. 그래서 고금리 시대는 진실의 시간입니다. 누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 누가 자산 가격만 믿고 버티는지, 이 차이가 시장에서 드러납니다. 투자자는 이걸 봐야 합니다. 성장 이야기가 아니라 상환 능력입니다. 미래 테마가 아니라 지금의 현금 흐름입니다. 일본은 조용해 보여도 중요합니다. 글로벌 자금 흐름의 큰 축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낮은 금리가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엔화를 빌려 다른 자산을 사는 흐름이 컸습니다. 이게 엔캐리입니다.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빌린 돈의 비용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흔들리면 손익도 바뀝니다. 그때는 글로벌 위험 자산이 같이 출렁일 수 있어요. 한국 투자자도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원달러 환율만 보면 그림이 좁습니다. 달러, 엔, 위안이 같이 움직입니다. 중국은 위안화 방어가 문제입니다. 일본은 금리 정상화가 문제입니다. 미국은 부채 이자가 문제입니다. 이 세 축이 흔들리면 현금 선호가 올라갑니다. 그때 약한 자산은 더 먼저 밀립니다. 이 강의의 실전 결론은 비중입니다. 좋은 자산을 고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얼마나 살지가 더 중요합니다. 현금이 전혀 없으면 다음 기회를 못 삽니다. 반대로 현금만 들고 있으면 상승장을 놓칩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증거가 강한 자산은 중심에 둡니다. 증거가 약한 자산은 작게 봅니다. 금리와 환율이 흔들리면 속도를 줄입니다. 가격이 내려와도 수급이 무너지면 기다립니다. 가격이 비싸도 이익이 계속 올라가면 지켜봅니다. 여기서 가장 나쁜 건 감정적인 추격입니다. 남들이 번다고 따라가면 늦을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조건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없으면 투자가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여섯째, 한 번에 결론 내리지 마세요. 금리와 환율은 계속 움직입니다. 어제 맞던 가격이 오늘은 비쌀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무서운 가격이 다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샀는지 적어두셔야 돼요. 어떤 조건이면 줄일지도 적어두셔야 합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흔들릴 때 버팁니다. 시장은 늘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조건을 줍니다. 조건을 지키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마지막으로 남의 속도에 맞추지 마세요. 내 현금 흐름에 맞춰야 합니다. 그게 오래 버티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결국 살아남는 투자입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고금리는 자산을 똑같이 누르지 않습니다. 약한 자산은 더 약하게 만듭니다. 강한 자산은 더 선명하게 골라냅니다. 그래서 시장은 넓게 오르기 어렵습니다. 현금, 자산, 신용이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한국은 투자 사회로 더 깊게 들어왔습니다. 중국은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를 견뎌야 합니다. 미국은 성장률로 부채 부담을 버텨야 합니다. AI 인프라도 결국 금리와 현금 흐름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은 테마보다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금리, 환율, 현금 흐름, 시가총액. 이 네 가지가 맞을 때만 비중을 키우세요. 그리고 좋은 자산도 비싼 가격에서는 기다리셔야 돼요.